안녕하세요. 주식보험으로 재테크하기 재무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바로 촬영을 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는 은행 적금 이자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비과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사항 문의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자 소득세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영수증에 VAT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죠? 부가가치세입니다. 10%가 부과가 돼 있어요. 커피를 마셔도 그렇고 노트북을 사러 가도 그렇고 마트에서 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영수증에 10%가 찍혀서 나오죠. 그렇죠? 작다면 작을 수 있고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8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거의 7만 5천 원 정도가 세금으로 VAT로 나갑니다. 엄청나죠? 실제로 엄청납니다. 보세요. 자, 우리 영수증에 적혀있는 VAT예요. 실제로 8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이렇게 10% 정도가 7만 5천 원 정도가 VAT 부가가치세로 세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쵸? 1,000만 원일 경우에 훨씬 더 크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VAT 부가가치세가 큰데 우리의 이자 소득세는 훨씬 더 커요. 몇 프로라고 했죠? 15.4%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번도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신경을 써본 적이 없죠? 왜냐면 이자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제 방송을 보시는 목적은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자를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자가 난 언젠가 장기 투자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이자를 분명히 장기 투자를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린 그걸 목표로 투자를 하는 거고 제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도 이 15.4%라고 하는 이자 소득세가 하찮은 것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자가 만약에 1억이에요. 자, 그러면 세금이 얼마죠? 1,540만 원입니다. 이자가 5천만 원이면요? 절반 정도 되겠죠? 800만 원이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많이 벌었으니까 그 정도는 세금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대표적인 불로소득입니다. 이자소득세. 당연히 증세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는 15.4%지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일본은 36%의 이자소득세를 내고요. 미국은 46%입니다. 네덜란드가 제일 위에 있죠? 60%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60%의 이자소득세를 내요. 자,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자가 1억이면 5천만 원,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초고령화, 역사상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를 내고 있고 반드시 복지국가로 가야 되고 세금을 계속 더 걷어야 됩니다. 이 15.4%라고 하는 이자 소득세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근데 당연히 더 올라갈 겁니다. 저번에 박근혜 정권 말고 그 다음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했어요. 반드시 증세를 해서 복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자 소득세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자 소득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5.4%도 많은데 우리나라도 분명 30%, 40%, 50%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고 출산율은 굉장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과세가 뭐냐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과세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이 죄송해요. 자꾸 작게 보여드려서 여기 보시면 옛날에는 3년만 납입을 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다가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바뀐 지가 꽤 오래됐죠? 보이시나요? 꽤 오래됐습니다. 2004년도에 10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걸로 바꿨어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18년이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15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줄까요? 20년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이 나라에는
비과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14년도에 세금우대 저축, 비과세 혜택 주는 세금우대 저축이 폐지가 됐어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15년도에 재형저축, 비과세 혜택 주는 저축이 또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에 비과세 펀드가 또 폐지됐어요. 이제 생명보험사의 변액 저축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변액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죠. 그쵸? 요것도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자,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비과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은 10년만 유지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5년은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고 5년만 유지만 통장만 가만 놔두면 돼요. 해지 안 하고. 그러면 모든 세금에 대해서 안 내도 되고 평생 이 펀드를 계속 세금 안 내는 펀드로 운용을 하면 돼요. 증권사의 펀드는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을 그리고 또 해외 중국이나 베트남이 굉장히 앞으로 좋을 건데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해서 40%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작년 2017년 12월 31일 날 비과세 펀드가 폐지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변액 저축입니다. 이해가시죠? 증권사는 세금을 내지만 보험사에 있는 변액 상품은 세금을 안 냅니다. 장기 투자에 너무 적합해요. 자, 여러분들 이자 소득세 그리고 비과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 강조드렸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밑에 카톡 아이디 있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즉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실행이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